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쪽에 여러분들 11번 보시면 11번은 우리 작년 18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지문들이 좀 괜찮습니다. 1번하고 3번, 4번은 괜찮고 2번은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1번 잠깐 볼게요.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주인죄 미성년자 자유의 보호감찰 감호권도 필요할 것이냐. 자, 감호권, 보호권도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유치원생을 7살짜리 유치원생을 갖다 얘 허락받고 데려가서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지냈다. 그러면 이건 미성년자 약주인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 이때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도 있어야 되냐? 엄마 아빠의 허락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린애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납치하는데 미성년자의 허락을 얻고 유치원생 허락 얻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미성년자 약주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제가 초등학생 허락받고 제 여자친구입니다. 초등학생이. 자 허락받고 뭐 여자친구 있을 수가 있지. 가끔 있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이 어린 25, 26, 27 이 선생님들이 실습 가거나 혹은 교생 가가지고 담임 맡는데 학생들이 요즘 사춘기가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되고 선생님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못 모르고 개념 없는 선생님들이 사깁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나서 모텔에 성관계 해버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작살납니다. 작살. 나중에 우리 현직 경찰관들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자, 25, 26, 27에 빨리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예전 학교 전담 특채 여러분들 여성 청소년과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요즘 펭수 같은 데 탈을 하고 학교 공부 많이 합니다. 학교 공부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학생이 마음에 드는 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저씨 저 아저씨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문자 편지 같은 손편지 같은 거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 자주 하지. 나중에 어떻게 사깁니다. 그리고 나서 모텔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작살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어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동의하는 것은 형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마찬가지고 자, 아까 미성년자 약주인죄도 마찬가지고 뒤에 우리 성폭력 특례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의 허락을 얻고 그 다음에 음란 영상을 촬영했다. 그래서 이거 돈 벌려고. 그럼 이거 처벌할 것이냐? 당연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성년자 데려갈 때 엄마 아빠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시험도 나왔고 경관도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유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한다는 거 어긋난다. 위반하다 할 때 반자인데 어긋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개인의 의사에 어긋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의로서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음란 강론 파트에 여러분들 자 성범죄가 있습니다. 성풍속, 공연음란죄 이런 것들은 뭐냐? 자 일단은 사회적 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법이. 그 사회적 법의 성격도 있고 개인적 법의 성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해설을 잠깐 볼까요? 해설의 3번에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유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자, 보호. 이건 개인적 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을 한다. 사회. 이건 사회적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개인적 법의 성격도 있지만 사회적 법의 성격도 같이 있다. 둘 다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대학동 앞에서 큰 여기 대로변 있죠. 거기서 우리 남학생 홀딱 보고 쇼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홀딱 벗고 쇼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다. 사회적 법을 침해했다. 이런 성격도 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에 4번, 보기 4번 보십시오. 형법 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을 하며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냐. 자, 우리 무고죄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에서 어디에 구성되어 있다? 국가적 법입니다. 무고죄. 자, 무고죄. 자, 무고라는 건 거짓 묻자입니다. 우리 허무인하다 할 때 묻자. 인생이 허무하다. 뭐 그런 친구도 있죠. 거짓 묻자. 신고하다 할 때 고자. 고소하다 할 때 고자.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 허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데 무고죄 왜 처벌하냐? 무고죄는 거짓 신고하면 경찰이 족뱅이 칩니까 안 칩니까? 족뱅이 치죠. 지금 이제 경찰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누가 족뱅이 쳤냐? 검사가 족뱅이 쳤습니다. 검사는 여러분 판사가 거의 대등 관계인데 검사 족뱅이 쳤다? 저 자식 검사 농락했다. 그래 처벌하는 겁니다. 위증죄는 누구 족뱅이 쳤냐? 허위 증언했기 때문에 재판 가지고 여기다 분탕질 했습니다. 재판하는데 여기다 소금 뿌렸다. 후춧가루 뿌렸다. 그래서 판사 가지고 농락했다. 그래서 위증죄 처벌하는 거고
그래서 무고죄는 일단 국가적 법이 있고 사법기관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자, 제가 우리 학생이 성폭행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무고하려고 경찰관님 얘가요 성폭행하고 다닙니다. 얘 나쁜 놈입니다. 라고서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럼 첫 번째 경찰 조병이 칩니다. 그럼 얘 조병이 칩니까 안 칩니까? 쳐. 왜? 경찰서에 계속 들락날락해. 김건모 생각하시면 돼. 김건모. 진짜 성폭행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럼 작살나버립니다. 누가? 김건모. 그럼 김건모 조병이 칩니다. 그럼 김건모가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럼 무슨 법이 또 되냐? 개인적 법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조병이 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김건모 이 사람 작살내버리니까 개인적인 법도 포함이 된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싹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12쪽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13쪽의 법인과 관련해서 자, 기업과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 보십시오. 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고유의 자치사무에다 여기다 밑줄을 좀 걸어줄까요? 고유의 자치사무. 자, 자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 우리 공법인 나왔다 그럼 공짜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법인, 공법인 나왔는데 공법인, 공적인 법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공공기관, 뭐 공단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법인 빼버리시면, 공짜 빼시면 됩니다. 자,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데 법인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니은 지방자치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밑줄 걸으실까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 즉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될 것이냐. 뭐 니은은 많이 다뤘고 기억이 최근에 좀 다시 출제가 됐던 판례인데 최신 판례가 아니고 최신 기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 혹은 부산시 뭐 이런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법인 파트에서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쪽 다 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회사 직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회사나 회사 사장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직원이 장마철에 돈이 드니까 폐수를 그냥 무단 방류해버렸다. 그래서 자 강에 오염됐다. 그러면 일단 종업원 처벌할 거고, 그 다음에 회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혹은 회사 사장도 책임을 물어서 양벌 규정에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것이냐. 지방자치도 공적인 법인이 되니까. 그러면 겨울인데 갑자기 폭설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제설 작업합니다. 새벽부터 공무원들이 차 끌고 와서 제설 작업하는데 이게 빙판길에 이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운전미숙으로 지나가는 행인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은 형사 책임질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해당하는 서울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논리는 좀 똑같이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자기일인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자, 고유의 자치사무라는 건 자치단체 사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서울시 업무다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 업무인데 서울시 직원이 사고 쳤다. 그럼 당연히 자 서울시에서 책임져야지. 지네 일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직원, 그 다음 삼성전자, 다시 말해서 서울시 직원, 서울시 법인에 해당할 것이냐. 법인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조금 용어는 어려운 용어인데 아마 경영 특채로 가는 친구들 행정법 배워서 좀 수월할 텐데, 기관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뭐냐? 행정기관 할 때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 자 위임 사무, 위임은 맡기는 사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원래 서울시 업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맡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한테 야 보건소 네가 운영 좀 해. 대신 위탁을 합니다. 보건소 운영하는 거. 자, 근데 보건소에서 자 거기 직원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뭐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감 주사 줘야 되는데 잘못 뭐 에이즈 소위 말해서 감염시켜버렸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직원은 당연히 형사 책임지겠지만 그 위에 있는 서울시에서도 형사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보건복지부 행정기관에서 위임한 거죠. 기관에서 위임한 겁니다. 기관 위임 사무니까. 그러면 이건 서울시 사무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무다? 보건복지부 겁니다. 그럼 누가 최종 책임져야 되냐? 당연히 복지부에서 책임져야지 서울시에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서울시에서 책임질 것이냐, 이건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마찬가지로 법인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 고유 자치 사무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치 사무는 그냥 자치단체 사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서울시 사무, 기관 위임 사무, 행정기관, 즉 보건복지부 위임 요거구나 이렇게 싹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업과 니은 싹 잡아낼 거고, 니은만 잠깐 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물은, 즉 보건복지부에서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은 사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공법이므로, 즉 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될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싹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15번 볼까요? 15번. 혹시 감독님 뭐가 문제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손만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15번에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 규정하여 법인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작년에 제가 회사 설립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습니다. 법인은 등기된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날 등기가 돼가지고 최종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가을에 사고 쳤다. 그럼 양벌 규정에서 회사도 올해 1월 1일 날 신설된 회사도 책임질 것이냐. 작년 가을에는 회사가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구입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된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하시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16번, 자 17번 같이 보시는데 16번 여기 잠깐 볼까요? 16번의 밑에 우리 해설부터 볼게요. 해설은 워낙 많이 나왔던 중요한 판례입니다. 양벌 규정의 영업주의 처벌은, 즉 사장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 독립하여라고 했다. 독립하여. 여기다 키포인트 잡으시고, 자, 독립하여 그 자신의 정보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즉 여러분들 회사 직원이 사고 쳤다 그러면 회사 직원을 반드시 처벌해야 사장도 처벌할 수 있다. 혹은 회사도 처벌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이건 종속한다고 합니다. 얘가 처벌돼야 얘 처벌할 수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 양벌 규정은 회사 사장 처벌하는데 종속합니까? 독립합니까? 독립합니다. 종속하지 않습니다. 독립한다는 건 뭐냐? 야, 종업원 처벌되지 않든, 아니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야. 야, 사장, 회사, 니네 관리감독 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 그럼 오케이, 처벌. 잘못 없다? 종업원 처벌하더라도 얘 잘못 없다? 그럼 처벌 안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속하는 게 아니고 독립하는 겁니다. 요걸 일단 기억하시면, 밑에 판례는 기존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고, 자, 이번에 우리 문제를 조금 법원 행시에서 꼬았는데, 자, 16번 보십시오. 갑법인의 직원, 즉 삼성전자 직원인 의리 구성요건상 자격이 없어 처벌받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일단 종업원 처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갑법인은, 즉 삼성전자는 의뢰의 처벌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의뢰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양벌규정 회사 처벌하는데 독립한다, 종속한다? 독립한다라고 했죠. 독립한다. 오케이.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 17번 보십시오. 자, 갑법인의 직원인 을과, 즉 삼성전자 직원인 을과 병법인의 직원인 정. 자, 병법인. 제가 현대자동차라고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인 정이 공모했다. 우리 공모는 어디서 나오냐? 공동정범에서 나오죠. 공모. 오케이. 공동정범이 된다. 자, 공모했다 하더라도 을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즉 삼성전자 직원은 직접 가담하지 않고 정만, 즉 현대자동차 정만 실행에 분담했다. 우리 여러분들 공동정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야 됩니까? 일부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일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죄명은 어떻게 간다? 똑같이 갑니다. 죄명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구하고, 야, 우리 애 죽여버리자. 살해로 공모하고 강서 PC방 살해 사건입니다. 자, 일단 둘이 살해도 같은 거 다 준비하고 계획까지 다 짰는데,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얘가 오네, 원수가 오네 라고 해서 제가 칼로 잔인하게 쑤셔버리면 한 20방 쑤셔버립니다. 친구 녀석 근처에서 망을 봤다. 그럼 나는 살인죄가 되고 친구도 살인죄가 됩니다. 둘이 공모했으니까 공동 정범이 됩니다. 자, 공모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동점의 특징 하나. 자, 공동전범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간다, 둘이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간다는 건 뭐가 똑같이 갔냐? 형량이 똑같이 간다? 아니면 죄명이 똑같이 간다? 죄명이 똑같이 갑니다. 형법상 형량이 똑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합니다. 각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저하고 친구하고 강도하기로 모의했다. 강도를. 그리고 나서 제가 강도를 하고 친구가 근처에서 망을 보는데, 강도한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내가 강도 치사까지 했다. 그럼 저는 강도 치사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커피숍에서 강도하기로 모의했지만 친구놈은 공동전범자는 뭘로 뺀다? 강도 치사죄로 간다. 왜? 아까 공동전범 어떻게 가니까? 똑같이 가니까. 자, 이번에 저하고 친구하고 강도만 하기로 모였는데 내가 강도 치상을 했다. 그럼 친구는 뭘로 뺀다? 얘도 강도 치상으로 뺀다. 그 다음에 강도 했는데 저항하니까 팔 비틀어서 부러뜨려서 전체 우지 나왔다. 강도 상해했다. 그럼 친구도 뭘로 뺀다? 강도 상해로 뺀다. 공동점은 똑같이 갑니다. 우리 형법상 판단하는 건 형량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형법에서 판단하는 건 죄명만 판단하는 겁니다. 죄명이 똑같이 간다. 그러면 둘이 공모했다라고 했죠. 삼성전자 직원하고 현대자동차 직원이 공모했다. 자, 공모했는데, 자,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직원은 직접적으로 뭐 역할 분담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안 했대. 다시 말해서 칼로 쑤시지는 않았대. 그래도 공동점은 인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제약 직원도 사고 쳤고 현대자동차 직원도 사고 쳤다. 그러면 양불 규정에 삼성제약 책임 있다 없다? 관리감독상에 만약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간에 갑법인 즉 삼성전자까지 양벌 규정에 따른 공동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짤 없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처벌한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부작위범 있는데 18번. 자, 퇴거불응죄, 진정부작위범, 그 다음에 살인죄, 사기죄, 부진정 부작위범. 요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건데 기본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법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다른 법을 공부하든 기본이 중요한데 가끔 기본이 좀 부실한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람 신체도 허리하고 하체가 중요하죠. 허리하고 하체가 단단하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근데 허리하고 하체가 부실하다 그러면 높이 못 올라갑니다. 고층 건물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들 형법상 진정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진정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야 빵꾸 났다 자동차. 빵꾸는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어죠. 네. 스키다시 이런 것들. 야, 이 친구 참 심플하네. 공부하는 게 영어죠. 마찬가지 진정은 독일어입니다. 진정은 우리말로 뭐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고 진짜고 그 다음에 부진정이 있습니다. 아니 붙자. 그래서 진정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짝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퉁.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 우리 신분범 그 다음에 부작위범 중에서 진정 부작위범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짜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인데, 자, 진정 부작위범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거 요건 좀 기억하실게요. 진짜 부작위범. 그 법조문에 가만히 있어 처벌하는 거,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작위범은 퇴거불응죄,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원래 진정 부작위범 미수처벌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퇴거불응죄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뭐 쉽죠. 학생들 쉬운 거는 겁나 대답 잘해. 어려운 거는 그냥 묵비권 여기서 행사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묵비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에 대해서 미수처벌 규정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미수처벌 규정 있다. 요까지 좀 기억하시고 부진정 부작위범 원래 실체나 자기범 형태인데 가만히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세월호 사건, 보라의 병원 사건 무슨 죄?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위한 여러분들 사기죄 인정할 것이냐. 부작위한 사기죄 겁나 중요하죠. 겁나 중요하다. 마찬가지 살인죄, 그 다음에 사기죄,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18번 싹 정리가 될 거고 19번, 요즘 문제 계속 이런 문제 장난친다라고 하는데 19번 문제 겁나 좋습니다. 19번 OX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작년에 우리 2차 시험도 그렇고 최근에 법원도 그렇고 경감문제 시험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좀 장난칩니다. 자, 일단 온지 X인지 우리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별게 다 있습니까? 문제 풀었나? 이거 세 번째 친구. 자, O입니까? X입니까? 우리 19번. X. 어디가 틀렸습니까? 뭐 새로운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크게. 설명 의미의 취지에 비추어 혼자차 결정권 행사. 아니, 국어를 읽지 말고. 아, 그거는 여긴 학생 다 알아. 여기는 학생들이 유치원은 겁나 잘 나왔고, 유치원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다 나왔기 때문에 한글은 읽을 줄 압니다. 여기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형법 시간입니다. X라고 하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자, 제가 의사인데 과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환자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했는데 결국 죽어버렸다. 그러면 저한테 업무상 과실 치사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의사한테 과실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 죽어버렸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설명한 거랑 과실이랑 원인 결과가 되나 안 되나. 원인 결과를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자 어떤 행위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강론에서 행위하고 결과 발생했다. 그럼 인과관계에 당연히 있다고 전제로 깔고 합니다. 인과관계 전제로 있고 당연히 고의가 있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합니다. 근데 총론에서 나왔다 그럼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죽어버렸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여기서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인과관계를 판단을 합니다. 인과관계.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 당연히 처벌할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집니다. 그래서 과실범 같은 경우는 과실의 기수, 과실치사죄가 이거 성립하는 거고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안 집니다. 다음 무슨 책임지냐? 요거에 대한 책임을 지죠. 요거에 대한. 왜? 자, 요건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미수가 되고 요거는 이제 기수가 되는 거고 결과 책임지는다는 거는 기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행위라는 건 실행에 착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수 책임은 지는데 과실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기수, 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미수인데 다만 과실범은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때는 뭐가 되냐? 그때는 무죄가 됩니다. 자, 단 과실범 같은 경우는 이때는 무죄가 된다. 과실범 미수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게 의사가, 제가 다른 예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원수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잠복에 있다가 총으로 빵 저격했어. 근데 얘가 피해가지고 허벅지 맞고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근처 순찰진 경찰이 야, 이거 뭐 사건인가 본데라고 해서 와서 일단 조치하고 119 불러서 병원에 후송했는데 119로 후송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 허벅지 맞아가지고 후송하는데 자, 이 운전사가 운전도 미숙하고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하다가 교차로에서 덤프 트럭하고 자, 꽝 추돌해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내가 총 쏘았다. 그 다음에 얘는 죽었다. 그럼 나는 살인죄 기수가 된다? 미수가 된다? 기수, 미수? 당연히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건 책임 안 집니다.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방을 당겼기 때문에 살인죄 미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판단해야 되냐? 고의든 과실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자, 우리 여러분들 고의범은 미수가 되고 과실범은 무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문제 이렇게 돌려버리면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접했고 풀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아, 그냥 껌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도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19번 관련해서 문제 한번 싹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20번, 21번, 20번 볼까요?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 자, 일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 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가끔 여러분들 횡단보도 가다 보면 진짜 매너 없는 운전자들 있죠. 횡단보도다 그럼 횡단보도 중간에 딱 자동차 정차해 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딱 요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 자, 그런 차 보면 저는 맨날 걸어다니까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야, 그때는 전기톱 가지고 차를 그냥 확 반토막 내고 싶으면 진짜 매너 없어. 그 다음에 인도에다 주차하는데 인도 여러분들 통행하는 길인데 그냥 거기다 차를 그냥 다 주차해.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못 가게, 아니 이 횡단을 못 하게. 그러면 이게 차도로 가야 돼? 그럼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하여튼 비매너인 이런 사람들 하여튼 횡단보도 그냥 싹 점거했던 이 운전자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자, 자기가 횡단보도 다 점거했다가 자동차 운전자가 자기 이제 초록색 신호가 되니까 갔습니다. 가다가 거기에 있는 자, 소위 말해서 보행자를 치었던 사건인데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줄에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 입혔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마 경찰에서 다뤘을 텐데 여러분들 차하고 차대 교통사고 차하고 사람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차하고 차대 교통사고는 뭘로 판단하냐? 1%라도 과실이 많다 그러면 형사 가해자가 되고 적으면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차하고 사람이다. 그러면 가급적 사람을 우선시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도 잘못했긴 했지만 얘가 일단 횡단보도에서 떡하니 전면 점거하고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지 보고 나서 자, 조심하게 운전해야지 자기 신호 됐다고 그냥 엑셀 밟으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은 사람을 좀 법원은 우선시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21번은 뭐 풀어보시면 되고 밑에 기타 판례도 체크하시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23번. 자, 요것도 기똥찬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2번, 23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최신 기출인데 기존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문제집에다 정답을 진짜 이쁘게 여러분 흔적 남기는데 가급적 흔적 남기지 마십시오. 한 번 보고 버릴 거면 상관없는데 문제집 보고 최신 판례는 계속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흔적 남겨버린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집 푸는 효과가 싹 없어집니다. 상쇄가 돼버리니까. 자, 일단은 22번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고의는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다. 우리 고의는 자 일단은 첫 번째 인식 플러스 우리 판례 의사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내가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죄할 생각, 의사가 있어야 되죠.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상해죄는 자 내가 폭행할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해를 가할 의사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럼 필요 없다. 비판을 좀 많이 받는데 판례가 중요한 판례고 자 요거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뭐라고 하냐 고의는 인식만 있으면 돼. 의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장난쳤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장난쳤냐 22번 전파 가능성이 이런 명예훼손죄 공연성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 구성 요건의 객관적 요소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는 인식, 오케이 인식. 물론 위험 용어는 내심의 의사.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는데 야 예전에 여기다 장난쳤는데 이번엔 거기다 장난친 게 아니고 고의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까? 주관입니다. 우리 마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어딜 장난쳤냐? 첫 번째 가장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야 진짜 치사하다. 채점하고 나서 야 당연히 이거 맞겠지 라고 했는데 진짜 치사하다. 여러분들 작년 2차에 고속버스 2입니다. 고속버스 2. 요런 시험이 최근에 요런 패턴이 계속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가끔 문제 풀다 보면 특히 모의고사 풀 때 조심하십시오. 모의고사 풀면 학생들이 무슨 시간 야 무슨 뭐 100m 단거리 여기서 초재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법을 푸는데 내가 이번에 12초 끊을 거냐 10초 끊을 거냐 내기래. 겁나 빨리 풉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번 봤더니 90점. 자,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이 95점 이렇게 나오는데 모의고사하고 실전하고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대부분 많은 선택 기출문제 짜집게 합니다. 기출문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 그걸 착각해. 그러면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나오냐? 경찰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2주간 엄청나게 합숙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직 경찰관 2. 아까 팀장님 보셨죠?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해. 그런 사람들 올해 승진했다. 그럼 각 지방청에서 서울청이나 경기 남부청이나 인천청 주로 수도권에 이 사람 현직 경감 승진시험에서 최우수 합격자 수석이나 차석 2명을 착출합니다. 형법 2, 형사송 2, 경찰학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누구 하나 추가하냐? 대학 교수 추가합니다. 그 3명이 들어가서 2주간 합숙해서 문제 출제를. 그러니까 문제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 야 12분 만에 풀었는데 겁나 잘 나왔어. 근데 실전 갔더니 폭망했어. 왜 그러느냐? 자만하니까 그래. 여러분들 월드컵 나가는데 월드컵 나가려면 강팀하고 평가전 해야 되는데 강팀하고는 안 해. 어디 베트남이나 맨날 약체하고 해서 맨날 우승해. 야 이러다가 우리 월드컵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강팀 만나서 16강에서 8강도 못 걷게 깨지죠. 작살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잘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괜찮은 양질의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푼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도 모의고사는 약간 게을 것 같습니다. 고생 겁나 들어. 돈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많냐? 그냥 조교시켜가 알아서 해. 뭐 그런 선생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받고 말해서 뭐냐?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 점수가 더럽게 안 나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도 더럽게 안 나옵니다. 저 4월 달 선생님 저 죽는 겁니까? 저 사형 선고 받습니까? 몰라. 가봐야 알아. 모의고사과 말씀드린 실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재수한 친구도 알 텐데 재수할 때 학원에서 모의고사 겁나 잘 나와. 근데 실전만 가면 깨져.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질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하고 여러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걔네들이 한 100명이 넘는 우수한 인재, 교수들, 선생들이 합숙해서 내는 문제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력이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내가 점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만 잘 다져놓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막판에 안 흔들리면 거의 붙습니다. 근데 장수를 2년, 3년, 4년 하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막판에 한 달에서 2달 그 사이에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밤낮 뒤바뀌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데 본인이 지체를 못합니다. 그 중압감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망갑니다. 원장님 전화하면
휴대폰 끄고 잠수 타고. 그런 경우부터 해가지고 밤낮이 바뀌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에이, 나는 그냥 밤에 공부하자. 그래서 낮에 자고. 한 5시쯤에 새벽 5시에 자가지고 오전 11시에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열의 압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왜? 본인이 신체 리듬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막판에 엄청 예민합니다. 왜?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친구들한테 화살 날리고 독화살 날립니다. 독화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점수 안 나온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 그럼 22번 보시고 23번 이것도 참 거시기한데 23번에 자 밑에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자, 전파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일반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 추인할 것이냐. 심리 상태 우리 주관적 부분인데 주관적인 부분은 일반인 가지고 판단한다 아니면 얘 가지고 판단한다. 일반인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면 얘 가지고 판단한다. 고의와 관련해서는 얘 가지고 판단하지. 얘가 누구냐? 행위자지. 행위자는 다시 말해서 범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피고라는 용어보다는 행위자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죠. 18번. 18조.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고 최근에 좀 각종 기출 계속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즉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 안 간다. 그럼 깜빵 보내겠다. 병역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없이 이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 병역법. 요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버렸습니다. 자, 병역법 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무슨 조각 사유냐? 예전 같은 경우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거부합니다. 그래서 군대 못 갑니다. 짤없다. 너 군대 가. 라고, 아니, 너 깜빵 가. 병역법 위반을 처벌했는데 그 위헌 판결 났는데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무죄 판결 때려주는데 왜 무죄냐? 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무슨 조각 사유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밑에 해설을 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정당한 사유 구성요건에 해당성 조각하는 사유다. 밑줄 보시까 구성요건에 해당성 조각하는 사유. 밑에다 위법성 조각 사유 X라고 정하십시오. 시험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다 그럼 X가 됩니다. 애초에 J가 안 돼버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 군대 안 가는 거 이렇게 싹 장난치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 파일 1번 체크하시고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은 충분하면 여기는 들러리 지문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자, 늘상 나오는 거. 우리 고의는 형법상 고의는 맨 처음에 살인죄부터 무고죄까지 미필하고 확정적 고의 중에서 무슨 고의만 있으면 된다?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된다. 또는 미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미필적 인식. 그래서 확정적 이렇게 나왔다. 우리 형법에서 확정적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웃 처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목적범에서 여러분들 인식이 있어야 되는 여기서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냐? 확정적 인식까지 있어야 되냐? 마찬가지 미필적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형법은 확정적까지 필요가 없다. 확정적까지 요구해버리면 형사처벌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요거는 뭐 기존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기타 판례도 체크하시고 이것도 기존 판례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20쪽에 26번 자 요거 피족의 양짱 사건인데 기존 판례니까 26번 보시면 되고 밑에 기타 판례는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자 27번 요것도 기존 그 판례인데 문제를 좀 장난쳤습니다. OX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요거는 일단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누가 좀 판단을 좀 해보실까? 누가 우리 앞에 친구 다 판단하셨죠? 판단. 자, 일단은 예, 빨리 하십시오. 기다려줘. 긴장하지 마시고. 그 사이 우리 두 번째 친구 판단 다 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고 뭐다? 구성요건이지. 자, 허락받고 가져가면 절도죄 구성요건이 조각이 되는 거죠. 절도죄 구성요건이 조각이 된다. 위법성 조각이 아닙니다. 거길 좀 장난쳤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 잠깐 보면 갑인 밍크 45만에 관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주장하면서 이에 관해 가져간 데 대하여 소유자 의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우리 동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이다 아니다? 동의이다. 자, 우리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시는 당연히 자 명시적인 동의, 명시적인 승낙, 명시적인 공모 이런 거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인 거, 자 묵시적인 동의, 묵시적인 공모 될 것이냐?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대답 안 하고 졸다가도 대답하고
그런데 엄마가 야 우리 아들 빨리 이것 좀 처리해 이렇게 하죠. 묵시적인 동의도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인 동의 뒤에 동의 있다 없다. 묵시적인 동의 뒤에 동의라고 나와 있다 없다. 동의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업무방해 채용 업무 대학원의 입학 업무이다 아니다. 아 이거 뭘 고민해. 채용 업무 뒤에 업무라고 나와 있고 입학 업무이다. 우리 문서제에서 합의 문서 생략 문서다 아니다. 문서다. 뒤에 문서라고 나와 있잖아. 합의 문서의 서자 생략 합의문이라고 합니다. 호소문 혹은 합의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문서다 아니다. 당연히 문서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8번 29번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판례니까 어려운 거니까 싹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22쪽에 우리 기타 판례 1번 여기 체크를 하실까요? 1번 자 피해자의 승낙은 치명이 이전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승낙했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한테 친구야 미안한데 휴대폰 한 달만 빌려주면 안 될까? 써. 라고서 나 어차피 요거 해외 출장 가니까 휴대폰 쓸 일 없어. 쓰라고 해서 자 요거 2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출장 일찍 끝나가지고 왔습니다. 친구야 너한테 휴대폰 빌려줬던 거 자 미안한데 다시 돌려줄래? 그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철회라고 하는 철회는 그냥 우리 여러분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행정법이나 민법에서 거기 안 배우니까 취소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다음 철회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면 명시든 묵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러리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30번 이건 기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는 아니까 그대로 쫙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판례 볼게요. 기타 판례 체크하시고 자, 상습성 인정한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을 얘기합니다. 보완처분을 받은 사유도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제가 사기를 쳤는데 작년에 보이스피싱 형태로 사기를 한 5번 치고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을 5번 쳤습니다. 근데 이게 상습성 인정된다. 그러면 이거 뭘로 빼냐? 상습사기죄 포괄 일죄로 뺍니다. 상습사기죄. 상습성 인정되면 하나로 빼는데 제가 청소년이어가지고 고딩도 보이스피싱 형태로 사기치죠. 고딩 무섭습니다. 고딩 뭐라고 하냐? 자 인터넷상에 요즘은 여러분들 5G죠. 예전 같은 경우는 4G였는데 4G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 하나 사려고 하는데 구형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구하기가 겁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싹 나오는 게 여기다 뭐라고 있냐? 휴대폰에 여러분들 지금 삼성은 갤럭시라고 하고 예전에 LG폰은 G로 갔습니다. G1, G2, G3, G4 모델명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4G폰인데 LG폰이야.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 G4. 원래 구형 휴대폰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시가가 한 70만 원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10만 원을 아니 여기다 자 할인해가지고 40만 원 팔겠습니다. 인터넷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바로 40만 원 입금했어. 그 다음에 택배 주소 입금해주고 내일 받았는데 뭐가 왔냐? 이게 진짜 지포가 왔습니다. 우리 술안주에 먹는 지포. 지포 4장 왔어. 4장 해봤자 야 이거 편의점 사도 이거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알고 봤더니 열받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얘를 조사했더니 누구야? 고딩이었습니다. 고딩 이렇게 사기쳤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고딩이니까 실형 선고는 안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해주냐? 우리 성인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고딩에 해당하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으시냐? 성인의 집행유예와 유사 이렇게 적어놓으실까요? 성인의 집행유예와 유사. 성인으로 말하면 사기를 초범이니까 그냥 집행유예 때렸습니다. 집행유예 때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그 짓거리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요게 상습사기로 해가지고 자 얘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했다 그러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상습성 자료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작년에 경과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4쪽에 31번 31-1번 31-2번 요거는 워낙 최근에 나왔던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용은 좀 쉽고 자 우리 여러분들 중간간죄 중간간죄라는 거는 강간에 준하는 거 중간간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완전히 마탱이 가 있다 우리 학생이 그래서 여름인데 그냥 여름에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학생 했더니 마탱이 가서 한 소주 한 5-6병 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하나 벗기고 성관계했다. 이런 거 우리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자 저는 얘가 완전히 떡시신이 된 줄 알고 자, 요거 옷을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성관계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떡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주량이 한 5병인데 1병밖에 안 먹었습니다. 제가 성관계 하는데
아, 김종욱이나 나 김종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응했다. 그럼 이거 뭘로 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때 중간간제가 되는데 중간간제 기수는 아니고 불능 미수로 뺐던 사건입니다. 불능 미수. 자, 요거는 31번에 자, 지금 보십시오. 피고인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 한거불능, 불능은 불가능 얘기합니다. 한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되는 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를 자, 가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중간간제 불능미수가 된다. 시험에서 장애미수가 된다. 그럼 X가 됩니다. 자, 밑에 우리 31-1번. 자, 요거는 뭐 풀어보시면 되고 32-1-2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피고인의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 가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었던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중간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런 결과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얘는 뭘로 처벌한다? 중간간체? 불능 미수로 처벌한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 33번 요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우리 요즘 불능 미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자, 맨 위 26쪽에 우리 1번 판례 국제우편 요거 체크하시고 4번, 5번, 6번도 체크를 해두실까요? 4번, 5번, 6번 체크하시고 기출표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5번하고 6번에 20년 경찰 승진이라고 적어놔주십시오. 20년 올해 경찰 승진에서 한번 나왔는데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불능미수 최근에 작년 올해 계속 각종 시험에서 좀 출제가 나는데 조문하고 같이 연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불능미수는 불가능한 미수인데 얘는 처벌한다 안 한다? 불능미수 불가능한 미수인데 처벌한다 안 한다? 불가능한 미수 우리 줄여서 불능미수라고 하죠. 불능은 불가능 얘기하고 불가능한 미수.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 A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아, 독약 가지고 죽여야지. 보니까 치사량이 10g이야. 근데 10g 못 구했습니다. 1g밖에 못 구해가지고 커피 딱 타서 야, 친구야, 요거 있잖아. 따뜻한 커피인데 한참 마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거기서 독약 1g 넣었다. 친구가 마시더니 야, 커피가 쓴데. 이걸 커피가 쓰지 마 다냐. 원래 맛이야 요거. 내가 바리스타 아니야. 잘했어. 라고 해서 정제했으니까 마셔. 그래서 마셨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설사를 조금 했다. 그럼 이런 경우 저는 뭐가 되냐?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죄 미수가 되는데 이거는 치사량 10g인데 1g 가지고 도저히 죽을 수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냐? 결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미수, 줄여서 불능 미수라고 합니다. 불능 미수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 설탕 가지고 죽여야지. 그래서 컵에다가 원래 얘는 설탕 한 스푼밖에 안 넣는데 제가 3스푼 넣습니다. 거기다 꿀물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죽어라 라고 해서 야, 친구야 맛있게 제조했으니까 먹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먹더니 야, 이거 커피가 너무 단데 여기 있잖아 진짜 꿀이야. 이거 한 봉이야. 너를 위해서 꿀 넣었어. 아, 그래? 다 먹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다.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죄라고 해요. 죄가 안 되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놈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불능범이라고 합니다. 불능범, 불가능한 범죄, 불가능한 범죄,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한 범죄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요거를 잠깐 보는데 무죄가 되는 거하고 여러분들 유죄가 되는 불능미수 구별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무죄가 되는 불능범하고 불능미수하고는 둘 다 결과 발생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자, 우리 불가능한 미수를 줄여서 불능미수라고 하죠. 보통 이제 불가능한 용어 안 쓰고 그냥 가짜 빼버리고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미수인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불능미수하고 불능범의 구별 기준 뭐 가지고 판단한다? 위험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빼냐? 불능 처벌하는 가버린 자, 미수로 빼고 자, 그다음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냐? 무죄가 됩니다. 무죄. 그냥 우리 편하게 무죄 쓰면 되는데 꼭 학자들이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 불능범이다. 불능범이다. 그냥 무죄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불능범하고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은 위험성이다.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경관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법조문이 좀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불능미수는 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불능미수 판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최신 판례 중요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불능미수 법조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자, 불능미수는 2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27조에 불능미수는 자, 뭐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불능미수 자, 물어보는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자,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의 수단 또는 영어의 오어입니다. 대상의 착오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실행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 나는 예를 들어서 치사랑 1g 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치사랑이 10g인데 1g짜리 독약 가지고 그럼 죽을 수 없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다. 자, 저는 요거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가서 총으로 빵 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죽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상의 착오. 난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죽었다. 이런 것들, 대상의 착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장난치는 게 주체의 착오는 포함될 것이냐. 주체의 착오. 최근에 문제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주체의 착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주체의 착오. 주체의 착오는 뭐냐? 우리 신분범을 얘기합니다. 신분범.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닌 제가 뇌물을 먹어도 저는 술래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술래죄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주체의 착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신분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불능미수, 불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불능미수하고 무죄가 되는 거 키포인트 뭘 가지고 판단한다? 위험성 가지고 판단해줘.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유자. 위험성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위험성 있을 경우에 우리 불능미수의 법적인 효과는 어떻게 된다? 임의적 일단 필요죠.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감, 경, 감면. 감, 면이죠. 그래서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 자, 면이다. 요거까지 싹 기억하시고.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되니까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능미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험성이 있냐? 위험성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결과 발생의 가능성. 그럼 결과 발생의 가능성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누구 가지고? 그러니까 행위자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위험성은 누구 가지고 판단하냐? 우리 헌법상 판단 원칙은 객관이 원칙입니까? 주관이 원칙입니까? 객관은 일반인, 주관은 범인, 행위자. 우리 헌법상 판단 원칙은 판단 원칙. 우리 사람도 얘가 과실 있냐 없냐? 그럼 얘 가지고 판단하냐? 아니면 일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일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음란하냐 안 하냐? 얘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일반 입장에서 판단합니까? 일반 입장에서 판단해. 기대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 불가항력 사항이냐? 얘 가지고 판단하냐? 일반 가지고 판단하냐? 일반인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 있죠. 허위 신고. 이게 허위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냐? 주관적으로 판단하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판단 원칙은 객관입니다. 다만 예외적 주관인 것들이 좀 있다. 주관, 대표적인 법률을 착오해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 판단, 그거 하나만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허위 파트는 위증죄에서 허위 증언, 요거만 허위 관련해서 하나만 판단하고. 그래서 판단 원칙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일반인과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자, 위험성도 마찬가지 뭘 가지고 판단하냐? 여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 객관적 판단. 이렇게 싹 잡아내면,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이제 싹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25쪽에 32번. 요거는 중요하니까 이거 계속 기억하십시오. 시험에서 조문 문제로 나온다.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 및 주체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 불가능할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 그럼 OX. X, 주체의 착오 안 된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신분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불능미수하고 무죄가 된 불능범 구별 기준 뭘 가지고 판단? 위험성 가지고 판단. 위험성.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불능미수에서는 자, 요거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이 위험성은 행위자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냐? 아니면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요거까지 일단 싹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32번부터 볼게요. 자,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즉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을 침해하여 중간간의 결과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 즉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면, 자, 이거 불능미수가 된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십시오. 33번.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 의사가 있고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불능미수는 미수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아까 수단하고 대상의 착오만 되고 주체의 착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정의 주체 착오가 없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27조 법정을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직접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에 처음부터 결과 발생 또는 법침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 처벌한 경우다. 반드시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 결과 발생 불가능이란 것은 범죄의 성사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한다 라고 한다. 아까 저희가 치사랑 10g짜리 독약을 1g 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 우리 33번에다 20년 승진이라고 적어놓을게요. 20년 승진.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26번 보십시오. 26번.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6쪽에 우리 4번 보십시오. 불능범은, 자, 범죄의 결과 성실상 결과 발생 또는 법치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범 무죄라고 했죠. 예를 들어 제가 설탕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다. 장난감 물총으로 얘 사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불능범. 들러리즘이니까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여기는 정확히 뭐냐,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능범에라고 해서 여기다 조금 부연설명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불능범에 여기다 불능범 V 표시해놓고 불능범과 불능미수 구별 판단 기준은로서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불능범과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판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의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의 판단, 여기다 키포인트 잡으시고, 올해 승진해서 한번 장난쳤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자, 여기다 20년 승진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우리 아까 위험성 판단은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객관적. 우리 형법상 판단 원칙은 객관, 주관. 객관이라고 했으면 일반인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6번도 여기다 맨 밑에 19 경관인데 20 승진, 경찰 승진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여기다 6번 보겠습니다.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에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소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블러리즘이니까 그대로 쫙 한번 눈에 발라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간접정범, 여기서부터 좀 쉬는 시간 드리고 그 질문 나갈게요.